Hola a todos. Este video para los coreanos que preparan el examen de LEA2. Entonces voy a hablar en coreano.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델레 아도스 후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5월에 아도스를 보고 지금 11월 19일에 배우노를 봤어요. 그래서 원래 후기를 안 남기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남기게 됐습니다. 5월 델레 아도스 시험은 5월 21일에 봤어요. 그리고 결과가 좀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3개월 꽉 채워서 나와서 8월 17일에 결과를 받았고 다행히도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 아도스는 합격을 할 것 같았어요. 근데 합격할 것 같다고 말하기가 혹시 모르니까 말을 하진 못했지만 스스로는 합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온라인 줌수업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녹화한 것을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쌤이라는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했고, 제가 보통은 오프라인 수업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직접적으로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하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뭔가 수업을 지속적으로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된 거고, 사실 제가 4번째 선생님이에요, 쌤이. 제가 스페인어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게 한 6년 전? 7년 전인데 시작했다고 하기가 되게 그런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때 배운 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온전히 다 잊을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쌤이랑 공부한 지는 지금 기준으로 1년 10개월? 그러니까 아도스 볼 때는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사실 아도스 준비하는데 1년 4개월이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1년 4개월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시험을 신청하고 한 번 못 봤던 기간이 있었어가지고 1년 4개월 정도가 됐는데, 2021년 2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11월에 원래 아도스를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나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도스만 준비한 기간으로 따지자면 그 전에 한번 신청했다가 못 봤을 때 공부했던 것까지 하면 4개월 반에서 5개월 사이인 것 같아요. 전 다행히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책을 2권을 볼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2월부터 준비를 해서 5월에 시험을 보신다고 하면 책을 2권 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아도스를 첫 시험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엑사멘 하나당 모르는 단어가 거의 250개? 이렇게 나왔었고,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니까 이 시험이 문제집을 하나 정도 완벽하게 푼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하면서 푼다라고 봤을 때 1개 정도 보고 들어가시는 것 같고, 만약에 준비 기간이 더 길다 이러면 2개 정도 보면은 만점이 아니고 합격 기준에서는 완벽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델레가 4과목이 있잖아요. 독해 듣기는 혼자 독학을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도 작문이랑 회화는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이랑 하는 게 도움이 되고 꼭 첨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업을 듣던지 아니면 따로 과외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수업에서 공부를 하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장점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는 같이 뭔가를 하는 거에 더 시너지가 있는 편이고, 제 실력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지 체크하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양의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내가 공부량이 좀 부족한지 아니면 좀 더 개선이 필요한지를 비교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각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독해는 수업 안 빠지고 숙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숙제를 하는 게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춰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답이 아닌지, 내가 틀린 것들, 그리고 맞은 것도 왜 이게 확실히 답인지
지문이랑 문제랑 비교해가면서 체크를 했고, 단어는 진짜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외웠던 것 같아요. 아도스 준비할 때는요. 너무 양이 많아서 외우는데 좀 고생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꾸준히 외웠고, 쌤이랑 수업할 때는 매 수업 시간마다 단어 시험을 쳤었어가지고 더 놓치지 않고 단어를 외울 수 있었거든요. 단어를 한 번 쭉 외우고 끝내는 게 아니고 저는 누적으로 외웠어요. 그래서 앞에 했던 거를 잊지 않게끔 외웠고, 책이 다 끝나도 주말이나 이렇게 숙제가 많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처음부터 내가 외웠던 단어, 뭐 그게 1000개가 되든 1000몇백 개가 되든 그거를 처음부터 다시 훑는 걸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듣기도 숙제 진짜 열심히 하고, 왜 답인지 왜 답이 아닌지 스크립트 보면서 체크를 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사실 아도스 듣기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좀 느린 편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빠르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랑 같은 속도가 될 때까지 따라 읽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든 스크립트를 다 그렇게 따라 읽기를 했고, 그렇게 하니까 좀 그래도 들리더라고요. 온전히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문제를 맞출 수 있을 만큼은 들렸어요. 그리고 작문은 숙제를 하고 피드백을 주시면 그 틀린 부분에 대한 것만 따로 노트에 적었어요. 자주 쓰는데 실수를 많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노트에 적어서 시험 보는 날 챙겨갔어요. 그리고 말하기는 수업만 저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도스 때는. 사실 배우노 할 때는 그것만으로 너무 부족했거든요. 근데 아도스는 수업 듣고 숙제 열심히 하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 같아요. 시험 날은 어땠냐면, 수험표가 시험 날보다 열흘 전쯤에 나와요. 근데 수험표 나왔으면 문자를 보내주더라고요. 수험표 나왔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수험표 안에 내가 회화를 몇 시에 보고 필기를 몇 시에 보는지가 나와요. 이제 하루에 다 볼 수도 있고 이틀에 나눠서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차이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항상 하루 만에 다 봤어요. 그래서 아도스도 하루 만에 다 보고, 그때 시험 일정이 회화를 오전에 보고 밥 먹고 오후에 필기를 보는 일정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다 할 생각을 하니까 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긴장을 많이 했었고, 필기시험 볼 때에는 연필이랑 지우개, 볼펜, 연필깎이 이렇게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이건 면접관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연필을 하나만 올려두라고 했었어요. 연필깎이도 못 올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 깎은 걸로 독해랑 듣기를 다 쳤거든요. 제가 연필을 3자루인가? 4자루 준비해 갔었는데 하나밖에 못 썼고, 근데 이번에 배우노 볼 때는 2개를 쓸 수 있었고, 연필깎이도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고, 시험 보는 도중에 깎아서 쓸 수도 있었어요. 약간 면접관, 시험관에 따라서 이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딜레는. 그리고 작문은 볼펜을 사용해야 되는데, 배우노 때는 볼펜을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필로만 다 쓰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일단은 준비해오라는 거는 다 해가고 현장에서 안내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화시험 같은 경우는 확실히 면접관의 재량에 따라서 시험 분위기가 완전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같이 봤던 친구는 말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다 말 못하고 끊고 나왔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면접관이 문제를 다 대답할 수 있도록, 앞에 뚠또가 말해야 되는 뚠또가 있잖아요. 그거를 말 다 할 수 있도록 질문을 계속 해줬고 잘 이끌어줬어요. 근데 시험 결과는 그 친구가 점수는 저보다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다 못한다고 해서 점수가 깎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각 레벨별로 말하는 속도 같은 것들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습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제가 막 그러면은 나 얼만큼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도스 실력이라면 약간 어린이 수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단어를 안다 해서 그걸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특히 다른 언어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들을 때도 빨리 인지하거나
번역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도스를 따고 실제 일상에서 경험을 하기에는 어린이 수준이 아닐까. 한 6세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도 엄마랑 장난감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을 4명을 거치면서 저랑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애가 공부하는 스타일 아니면은 제가 부족한 거랑 그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선생님,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에 좀 맞춰서 공부법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다 보니까 선생님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그래도 쌤이 만나고 나서 진짜 공부하는 게 많이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배우노까지 해서 쌤이랑 1년 10개월 했거든요. 여러분도 자기한테 본인에게 맞는 선생님, 사실 실력 너무 좋으신 분들 정말 많지만 사람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부족한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으셔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델레 시험 합격 후기를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한국어로 이렇게 영상에서 말한 적이 없어서 조금 어색했지만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스페인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제 영상으로 스페인어 공부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왜냐면 제가 진짜 다 많이 틀리는데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냥 연습이다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스페인어로 공부를 하지는 마시고, 그래도 보고 싶다, 너무 감사하게도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어떤 번역이 틀렸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더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배우노 혹시 합격하면 또 배우노도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오.